러시아와 폴란드의 국경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히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거대한 파급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 속보로 전해진 러시아 드론의 폴란드 영토 침범 사건은 유럽 전역을 충격 속에 몰아넣었고 나토는 물론 미국까지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들었습니다. 드론이 국경을 넘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폴란드는 즉각적인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이 상황은 오래된 역사적 갈등과 맞물려 더욱 폭발적인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폴란드와 러시아의 관계는 수백 년 동안 적대와 반목으로 점철되어 왔으며 근대에 들어서도 폴란드는 러시아의 압박과 침략 속에서 늘 피해자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맥락이 쌓이며 폴란드 국민에게 러시아에 대한 공포와 혐오는 깊이 각인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드론 사건은 단순한 영공 침범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기에 이 사태는 곧 나토 전체의 문제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의 대응 방식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경 침범 드론에는 대공포나 지대공 미사일 같은 방어체계가 동원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전투기 FA-50이 출격하여 요격 작전에 나섰다는 점이 이례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FA-50은 한국산 경공격기이자 전투훈련기로 실제 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시험대에 오른 셈입니다. 폴란드가 선택한 대응은 단순한 전술적 차원을 넘어 한국 무기의 성능을 세계적으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러시아뿐 아니라 주변국들에게도 강렬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 사건은 러시아와 서방 세계 간의 대립 구도를 심화시키는 불씨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나토 회원국들은 이미 국방과 안보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켜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져 온 미국의 압박, 즉 유럽 국가들에게 국방비 증액을 강력히 요구한 정책은 이번 사태로 정당성을 얻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늘 유럽의 안보를 위해 자신들의 세금을 쓰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해왔고 트럼프는 특히 무임승차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를 자국 예산에서 끌어와야 한다는 주장은 이번 사건으로 더욱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유럽 각국 국민들의 반발입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 와중에 세금을 더 징수해 국방비를 늘리겠다는 정책은 쉽게 환영받기 어렵습니다.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서는 직접적인 위협도 없는 상황에서 왜 국방비를 늘려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으며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도 국민 다수는 증액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 지도부는 러시아의 위협을 강조하며 이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의 위협이 커질수록 국방비 증액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억누를 수 있고 여론을 하나로 묶을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절묘한 타이밍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폴란드의 경우 러시아에 대한 공포는 단순한 외교적 계산이 아니라 역사와 민족 감정에서 비롯된 뿌리 깊은 현실입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의 관계에서도 복잡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무장 세력이 폴란드인을 집단 학살했던 기억은 여전히 생생히 남아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감정은 오늘날에도 이어져 폴란드 내부 여론을 양분시키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에 맞서야 한다는 대의와 과거의 상처가 충돌하면서 상황은 단순히 지원이나 협력으로 설명되지 않는 복잡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드론 사건은 러시아와 폴란드만의 대립을 넘어 나토와 러시아의 긴장, 유럽 각국의 정치적 계산, 그리고 역사적 원한까지 중첩된 거대한 파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드론의 짧은 침범이지만 그 여파는 대륙 전체를 흔들며 국방비와 안보 전략, 그리고 각국 국민들의 삶까지 직격하는 중대한 사안이 된 것입니다. 폴란드와 러시아의 갈등은 단순히 현재의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역사적 대립의 연장선에서 이번 사태를 바라봐야만 그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오랜 세월 동안 러시아 제국과 소련의 지배와 압박을 받으며 국가적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반복된 분할과 침략은 폴란드 국민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그 기억은 세대를 거쳐 이어지며 현재까지도 정치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군사적 움직임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폴란드인들에게는 역사적 악몽의 반복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폴란드가 나토 가입을 서두른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나토는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니라
폴란드에게는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최후의 안전망이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나토와의 긴밀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러시아 드론의 침범 소식이 알려지자 네덜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같은 주변국들이 곧바로 대응에 나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나토라는 이름 아래 유럽의 안보 지형은 단일한 반응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는 집단안보 체제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하지만 나토의 대응 이면에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을 비롯한 유럽 지도부는 러시아의 위협을 극대화함으로써 내부적인 반발을 무마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방비를 대폭 늘리겠다는 결정은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만 러시아라는 공포를 강조하면 여론은 다른 선택지를 찾기 어렵게 됩니다. 이처럼 정치 지도부는 안보 위기를 자신들의 정책 추진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번 사건은 유럽 내부 정치와 외교 전략이 교차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폴란드의 선택은 단순한 방어 차원을 넘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FA-50의 출격은 한국산 무기의 성능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동시에 폴란드가 단순히 방어적 국가가 아니라 나토 내에서 능동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임을 보여주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에 대한 억제 효과뿐만 아니라 나토 내부에서의 정치적 위상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오랜 세월 피해자의 입장에 서 있었지만 이제는 동맹을 선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긴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러시아 역시 단순히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사건을 빌미로 또 다른 도발이나 대응 조치를 준비할 가능성이 큽니다. 눈에 보이는 드론 침범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으며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전략적 계산이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는 유럽의 분열을 노리고 있으며 서방의 결속을 흔드는 다양한 시도를 이어갈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단순한 일회성 충돌로 치부하기에는 그 파급력이 너무나 크고 위험합니다. 나토 내부에서도 긴장과 불안이 교차합니다. 일부 국가는 적극적으로 군사적 대응을 지지하지만 다른 국가는 경제적 부담과 정치적 반발을 우려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사건이 유럽 전체를 하나의 위기의식으로 묶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드론의 그림자가 단순히 폴란드 상공을 스쳐간 것이 아니라 유럽 대륙 전체를 짙게 뒤덮으며 나토의 결속과 대응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미묘한 관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러시아의 팽창을 막기 위해 굳건한 연대를 과시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풀리지 않은 역사적 상처가 깊이 남아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무장 세력이 폴란드계 주민들을 집단 학살했던 사건은 오늘날에도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약 10만에서 15만 명에 이르는 폴란드인이 희생된 이 참극은 폴란드인들에게 우크라이나라는 이름에 불편한 그림자를 드리우게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협력이 언제든 내부 여론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맥락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장악한다면 그 다음 차례는 자신들이 될 것이라는 공포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군사장비 제공, 난민 수용, 국제무대에서의 외교적 지원까지 총동원하여 우크라이나를 지탱해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동맹국 지원이 아니라 자국 안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폴란드의 지도부는 우크라이나가 버텨야만 폴란드가 안전하다는 명제를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국민 전체의 공감대를 얻기 쉽지 않습니다. 일부는 러시아를 향한 공포가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폴란드의 무리한 지원이 자국 경제와 사회적 안정에 해를 끼친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생활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국민들은 우리의 세금이 왜 우크라이나로 흘러가야 하느냐는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러시아는 틈을 파고들고 있으며 폴란드 내부의 균열을 유도하려는 심리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는 국제무대에서 흔들림 없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나토의 동부전선 최전방에 위치한 국가로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곧 나토의 전략적 신뢰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만약 폴란드가 동요하거나 지원을 줄인다면 이는 나토 전체의 결속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폴란드는 설령 내부 반발이 있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강경한 노선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러시아 드론의 침범은 단순한 군사적 사건이 아니라 폴란드의 정치적 선택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불만을 표출하더라도 지도부는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지원 명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사건은 폴란드 정부에게 정치적 부담이자 동시에 전략적 기회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동맹 관계는
단순한 협력 단계를 넘어 양국의 생존과 직결된 필연적 선택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러시아가 존재하는 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는 결코 뗄 수 없는 관계에 묶여 있으며 이는 앞으로 유럽 안보 지형의 핵심 축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나토의 집단 안보 체제와 그 이면의 숨은 정치적 계산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토는 단순히 회원국들의 군사적 협력에 그치지 않고 일종의 정치적 연합체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러시아 드론 침범 사태는 나토 내부의 결속을 시험하는 동시에 각국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국방비 증액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화되면 될수록 국민들은 세금 증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 어려워지고 지도부는 더욱 강력하게 안보 담론을 밀어붙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을 비롯한 유럽 지도부는 러시아에 대해 일관되게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는 나토와 유럽연합 내에서 가장 강력하게 군사력 강화를 주장하는 인물 중 하나로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그녀가 보여주는 태도는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 유럽 전체를 하나로 묶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같은 전선 국가들의 위기의식을 유럽 서부 국가들까지 공감하도록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라는 공포를 강조함으로써 유럽 전체가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토 회원국들의 반응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네덜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가 신속하게 움직인 것은 집단안보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각국이 자국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냅니다.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 같은 국가는 러시아와의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위협을 더 크게 체감하고 있으며 이는 곧바로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서쪽에 위치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은 여전히 우리에게 직접적 위협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나토 내부의 온도차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토는 하나의 이름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각국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복잡한 모자이크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차이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냈다는 점입니다. 이는 러시아에 대한 집단적 억제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국방비 증액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정당화할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국민들이 불만을 표출할 때마다 지도부는 러시아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세워 불만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선택, 즉 FA-50을 출격시킨 것도 나토 전체의 전략적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영공 방위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나토는 러시아의 도발에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또한 한국산 무기의 등장은 국제 무기 시장에도 적잖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럽 무기 체계에 의존해왔던 나토 내에서 새로운 무기 공급선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군사 외교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나토의 단합을 시험한 동시에 그 단합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러시아의 도발은 오히려 서방을 더욱 끈끈하게 묶어주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았고 이는 러시아의 전략적 계산을 무너뜨리는 역설적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토의 대응은 단순히 군사적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정치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파급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러시아 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러시아는 드론 침범 사건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반응을 예의주시하면서 동시에 자국 내 정치적 명분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움직임을 러시아에 대한 근거 없는 적대 행위로 규정하며 자국민에게 서방의 압박을 과장된 위협으로 전달합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러시아가 내부 결속을 다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외부의 적을 강조할수록 국민들은 불만을 외부로 돌리게 되고 이는 푸틴 정권이 장기적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러시아가 단순히 드론을 국경 근처에 보낸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나토의 반응을 시험하고 내부의 결속을 흔들어 보려는 전략적 의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나토의 단합된 대응은 러시아에게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했습니다. 서유럽의 국가들조차 위기의식을 공유하게 되었고 국방비 증액과 같은 정책이 더 탄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토 내부의 분열을 노렸지만 실제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난 셈입니다. 러시아는 또 다른 방식의 대응을 준비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통적으로 러시아는 하이브리드 전쟁 방식을 활용해왔습니다. 사이버 공격, 정보전, 경제적 압박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상대방을 흔드는 데 능숙합니다. 이번 사건 이후 러시아가 단순히 군사적 충돌에 그치지 않고 유럽 각국의 내부 갈등을 자극하는 여론전을 강화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관련해 국민적 피로감이 커지고 있는 나라들을 겨냥해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전략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의 자원은 점점 고갈되고 있으며 서방의 제재는 러시아 경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드론 사건은 단기적으로는 긴장을 고조시켰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방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계산이 빗나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행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나토는 언제든 추가적인 억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폴란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나토의 전선 국가이자 러시아의 팽창을 막는 최전방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폴란드가 단순히 피해 국가가 아니라 나토 전체 안보 전략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부각시켰습니다. 폴란드의 대응이 신속하고 과감했기 때문에 나토가 전체적으로 결속할 수 있었고 러시아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경 충돌이 아니라 유럽 안보 지형의 중심축을 폴란드가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러시아가 향후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그리고 나토가 그에 어떻게 맞설지에 달려 있습니다. 긴장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겠지만 러시아와 서방의 대립구도는 장기적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드론 한 대가 국경을 넘어온 사건은 결국 유럽 전체를 전율케 했고 세계 안보 질서를 다시 한번 흔드는 파문을 남겼습니다. 이번 사건의 마지막 관점은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단순히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 영토를 스쳐간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전체의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러시아와 서방의 대립은 이제 되돌리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으며 나토 회원국들은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각국은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방비 증액을 강행할 것이며 이는 유럽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복지와 교육 예산이 줄어들고 국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부는 이를 국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의 위치는 더욱 전략적으로 부각됩니다. 폴란드는 단순히 러시아와 맞서는 국경 국가가 아니라 유럽 안보의 최전선이자 나토의 방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흔들린다면 나토의 전체 구조가 무너질 수 있고 반대로 폴란드가 강하게 버티면 서방 전체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이번 FA50의 출격은 상징적으로 폴란드가 단순히 방어적 태세에 머무르지 않고 능동적으로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임을 입증했습니다. 나토 내부에서도 폴란드의 발언권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앞으로 유럽 안보 전략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반응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번 사건이 러시아의 전략적 계산을 뒤흔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나토 내부 분열을 노렸지만 오히려 결속이 강화되었고 국방비 증액에 반대하던 목소리도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는 러시아 입장에서 상당한 타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쉽게 물러설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더 다양한 방식의 도발, 하이브리드 전술, 심리전 등이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유럽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입니다. 긴장의 악순환은 당분간 멈추기 어려워 보입니다. 앞으로 유럽은 러시아와의 대립 속에서 더욱 군사적 통합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역시 이를 환영할 것입니다. 유럽 각국이 더 많은 국방비를 부담한다면 미국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었다고 판단하고 유럽 방위에 대한 책임을 일부 경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미국이 유럽을 더 강하게 통제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유럽이 진정한 자율성을 확보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전략적 계산에 더 깊이 묶여 들어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은 한국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FA-52 실제 전장에서 활용되었다는 소식은 단순한 무기 성능 검증을 넘어 한국 방산산업 전체의 신뢰도를 세계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수출 확대, 장기적으로는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무기의 성능이 유럽 전선에서 입증되는 순간 세계는 더 이상 한국을 단순한 무기 수입국으로 보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무기 공급국으로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국제안보 지형 속에서 새로운 위치를 차지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국 러시아 드론의 침범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세계 정세의 흐름을 바꾸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국방 전략, 나토의 결속, 미국의 압박, 러시아의 도발, 그리고 한국의 부상까지 하나의 사건이 전 세계를 연결하며 새로운 국면을 열어젖힌 것입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며 각국은 그 속에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선택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뉴스 속보가 아니라 역사의 전환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